자, 이번에는 풀드포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이프 생일인데 생일에 맛있는 거 뭐 해줄까? 그랬더니 생일상으로 김치찌개를 해달라네요. 아이고, 이렇게 소박할 수가 있나.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고기를 좀 사왔습니다. 돼지 앞다리살 3.3kg를 사왔어요. 코스트코에서 덩어리 고기로 사왔고 100g당 949원, 엄청나게 싸죠. 가격대 단백질비로 이거 이기는 거 몇 개 없을 거예요. 고기 모양이 좀 별로라 그렇지 부드럽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한 몇 안 되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 가격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삼겹살이 100g당 2,300원 정도 돼요. 1인당 밥 없이 고기로만 식사를 하면 85kg 남자 기준 한 300g 정도 먹거든요. 그러면 대충 삼겹살 식사가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소고기는 등심 기준으로 미국산은 삼겹살이랑 가격이 비슷. 호주는 1.5배. 한우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돼지고기는 일반적으로 구워 먹는 부위는 삼겹살이 비싼 편입니다. 돈가스 만드는 등심이 한 2,000원 정도 하고 목살이 한 1,900원 정도, 안심이 한 1,500원 정도. 물론 대충 이만큼 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100g당 949원이 얼마나 싼 건지 아시겠죠? 앞다리살이 아주 가성비가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죠. 이제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 고기를 손질하는 와중에 고기가 좀 남아가지고 풀드포크를 만들기로 합니다. 일단 고기 손질을 좀 해줄게요. 핏물을 잘 닦아낸 고기를 도마 위에 올리고 자투리 고기를 썰고 지방 부분도 최대한 썰어내줍니다. 소랑은 손질하는 느낌이 좀 또 달라요. 고기가 찰싹찰싹 손에 붙는 느낌입니다. 중간에 칼이 잘 안 들어서 좀 갈아줍니다. 숫돌은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30년 넘게 요리한 우리 엄마도 숫돌 다이소 껐습니다. 암튼 이렇게 기름을 최대한 제거해줍니다. 수비드하고 나온 육즙을 끓여가지고 소스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느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또 다 띄어내면은 소스를 섞어도 푸석푸석해지니까 조금씩은 남겨둡니다. 3.3kg짜리 고기에서 기름 356g 나왔습니다. 수율을 대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은 나중에 크리스피 오겹살 만들 때 돼지 기름 부족하면 써먹으려고 이렇게 포장해서 냉동을 시켜둘 거예요. 한국 돼지니까 항생제도 많이 안 썼겠죠. 김치찌개를 끓일 돼지고기를 볶아줍니다. 찌개 끓일 때 먼저 볶은 다음에 끓이면 감칠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단백질에 열을 가하면 노릇노릇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감칠맛을 좋게 해줍니다. 한 800g 정도를 김치찌개 하는데 썼어요. 김치찌개 만들 때 무조건 맛있어지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김치를 쓰시면 됩니다. 엄마 김치가 제일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끓이면 됩니다. 혹은 끓이고는 하루 묵혀놓으면 맛있어집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오래만 끓여도 높은 확률로 맛있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침부터 코스트코 갔다가 생일 케이크 사고 고기 손질하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힘들어집니다. 화난 건 아니고 조금 힘들어요. 노동주를 좀 마셔야 되겠네요. 와이프 눈치를 살짝 봤는데 오늘 고생한 거 아는지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안 하네요. 사실 돼지고기는 집 앞에 이마트 가도 되는데 코스트코까지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사러 간 거예요. 코스트코 지역 특산물이죠. 이거 한 병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데킬라가 비었었는데 그것도 사왔습니다. 데킬라가 비어서 만들지 못한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를 이제 드디어 마실 수 있겠네요. 코스트코 출신의 저렴한 친구들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롱티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지거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계량 스푼으로 대충 만들어주고는 김치찌개가 잘 끓고 있는지 확인 잠깐 해준 다음에 다시 풀드포크로 넘어옵니다. 럽을 미리 만들어 둘 거예요. 승우아빠 레시피에서 저한테 없는 재료 빼고 있는 재료 좀 더했습니다. 레시피를 수정할 때는 혹시 내가 짠맛이나 단맛을 빼거나 더 넣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간 조절에 실패하기가 쉽상입니다. 저번에 팝콘 커리 만들었을 때 굉장히 짠 음식이 나왔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뭔가 만들고 싶은 요리가 있으면은 항상 승우아빠 채널을 먼저 찾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승우아빠기 때문에 근본을 잊지 않죠. 그런데 그 레시피에서 오레가노랑 타임은 아직 저에게 없어요. 왜 아직이라 하냐면 이렇게 지금 크고 있거든요.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허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바질가루는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마늘분은 제가 좋아하니까 계량보다 좀 더 많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럽을 다 만들어주고는 고기에 솔솔솔솔 뿌려줍니다. 거치적거리는 렉은 저기 치우고 뒷면에도 솔솔솔솔 뿌려줍니다.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바질 생잎도 넣고 진공을 잡으면서 한잔하고 수비드를 준비합니다. 수비드 바트 아래에 항상 저렇게 도마나 뭔가를 깔아주세요. 안 그러면은 저번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는 소재가 불평형하게 팽창하면서 뽀개집니다. 암튼간 이렇게 75도로 24시간 수비드를 해줍니다. 수비드 하면 전기세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갈비찜 24시간 했을 때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약 2,000원 정도 나왔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용 환경별 수비드 머신의 전력 사용량 한번 비교해볼게요. 실험치예요.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측정을 해본 결과로 저 랩을 씌우냐
마냐로 전기세가 한 30%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전기세보다 이게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가능하면 저렇게 랩이나 비닐을 덮어주자고요. 그래야 기계를 오래 쓸 수 있겠죠. 이제 저희는 밥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 김치찌개가 엄청 맛있게 됐네요. 당연하죠. 뭐 고기가 800g이 들어갔는데 앞다리살이라서 고기도 엄청나게 부드러웠어요. 암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잠시 후가 되었네요. 음식 쓰레기 같은 비주얼의 무언가가 연성이 되었습니다. 아유, 물이 엄청 나왔죠. 이 밀봉이 유지된 거를 보니까 물이 거꾸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다 육즙인데, 진짜 다 육즙일까요? 저게 다 참 매번 할 때마다 신기해요. 다음번에는 수비드 전후 무게를 좀 재봐야 되겠어요. 근데 또 정보를 찾아보니까 단백질에 수분이 저렇게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간 저 육즙을 끓여가지고 소스를 만들 거니까 냄비에 고이 모셔두고, 고기는 부들부들하게 잘 됐어요. 하긴 수비드로 풀드포크를 하는데, 그것도 앞다리살로 하는데 실패하면 그거 사람 아니죠. 럽을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저거 어차피 나중에 다 함께 버무려져 가지고 럽인지 소스인지 잘 모르게 되니까 잔뜩 뿌려줍니다. 그리고 위에 풀가루 같은 바질가루도 뿌려봤습니다. 별로 영양가는 없었어요. 암튼간 이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역시나 승우 아빠님의 레시피예요. 최근에 크리에이터 요리대회 리그 이런 거 개최하셨던데 구독자가 20명도 안 되는 채널이라서 감히 지원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히 지원할 수 있는 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케찹을 저렇게 흘려줍니다. 케찹을 열심히 튀기다가 육즙이 끓어오르니까 불을 줄여줍니다. 뭔가 끓어오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젓가락을 위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걱을 위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불을 줄이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불을 줄입니다. 계속해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핫소스를 방정맞게, 그것도 자주 사용하는 근육, 우리가 잘 쓰는 근육이죠. 그걸 사용해서 흔들어주고는 노란색 방석을 가져옵니다. 그 노란 방석이 뭘까요?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사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얼려두면은 필요할 때 조금씩 뽀개 쓰면은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진 양파가 필요한데 또 믹서기에 갈고 그러면은 설거지가 늘어나니까 다이아몬드 만들듯이 쥐어 짜줍니다. 어차피 오래 끓이면 다 죽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소스 끓이는 와중에 맛있게 구운 토마호크 스테이크 자랑도 해주고, 저거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저거 영상도 한번 올려야 되겠네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구운 거예요. 암튼간 소스를 빠글빠글 끓여가지고 걸쭉해지기 직전까지 끓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거보다는 조금 덜 끓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찰랑찰랑 할 때까지, 찰랑거림을 잃기 직전까지 끓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붉은색이 좀 있다고 안 익었다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돼지고기 안전 온도는 65도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75도로 24시간 수비드를 했기 때문에 안 익었거나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선모충 이런 거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갔을 겁니다. 원래 풀드포크는 단련된 중지를 고기 속으로 푹 집어넣고는 이제 부드러움을 과시하는 게 국룰인데, 저는 풀드포크가 일상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집게로 소스가 잘 벨 크기 정도로만 부셔줍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찢으면 저렇게 김처럼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조금 식힌 다음에 찢으면은 수분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괜히 시간만 더 걸리기 때문에 그냥 뽀개줍니다. 그러고는 만들어둔 소스 같은 거를 끼얹어주고 슬슬슬슬 섞으면은 풀드포크 완성입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토마호크를 맛있게 먹어서 배부른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24시간 넘게 조리한 음식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되겠죠. 크로와상을 하나 잘라서 끼워 먹습니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실패하기도 어렵고 정말 맛있어요. 할 때마다 맛있어요. 이제 아침마다 샌드위치 속에 풀드포크가 등장할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요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풀드포크라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관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조만한 지퍼백에 소분을 해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 얼려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주말에 잔뜩 만들어서 다 얼려놓습니다. 그러면 풍요로운 식탁을 간편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찬란한 과학의 발달입니까? 문명의 혜택을 누리자고요. 그리고 매번 얼리기를 하다가 보니까 얼렸다가 해동해도 맛있는 음식이랑 얼렸다가 해동하면 쓰레기가 되는 음식을 구분하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간편하고 더 가성비 좋고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쉬면 되지 뭐. 그거 안 했지? 새벽 3시까지 못 잔다는 거. 응, 그게 지금 이거야. 그냥 중간에 그만둔 거야. 근데 되게 잘 됐다. 응.